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침 오늘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올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윗방향으로 잡아왔던 분들은 많이 조금 안도의 숨을 갖다가 쉴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처음부터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 손절매를 강조하고 손절매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라는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지난주에 제가 그 강의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기를 어느 정도 다 빠졌으니까 조금만 특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꼭 어떻게 오늘부터 오른다 이런 걸 갖다가 알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주가 같은 경우도 큰 시각에서 길게 보면은 항상 그 파동을 갖다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를 때든지 떨어질 때든지, 특히 떨어질 때 보면은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또 특히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서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그 때를 갖다가 잘 지나게 되면은 항상 또 이 오르막이 있고 한 것이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특히 그 주식 가지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거래하지 말고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엘리엇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 그러니까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 장기적인 파동을 갖다가 나타내 준다 하는 점에서 그 다른 어떤 그 보수 지표와 다른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엇 자체도 얘기를 갖다가 했고, 또 제가 제가 시간에 많은 그 신뢰를 갖다 가지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그 예외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갖다가 엘리엇 자신도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쭉 연구를 갖다 해보면은 또 많은 예외가 있어서 이게 전혀 이게 다른 것처럼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아주 좋은 그 하나의 그 참고 자료로서 굉장히 유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한번 찾아서 보시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그 말씀드릴 내용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제가 그 많은 그 보조 지표들 중에서 단 몇 가지만을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MACD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심지어는 일본에서 했다는 그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은 사실은 그 이동평균선 가지고 다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그냥 보조만 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엘리엇 파동처럼 또 조금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어떤 그 투자 회사에서 그 근무를 하던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1980년도에 그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개선을 한 거죠. 왜 개선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그 이전에는 인벨럽이라는 그 밴드가 있었습니다. 인벨럽이라는 밴드는 이동평균선이 쭉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으로 200에서 220으로 갔다고 하면은 평균이 210이라고 했을 때, 0.1이나 0.1을 갖다 곱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쓰여 오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하고 해서 이 개선을 한 이 지표인데, 요게 그
볼린저가 쓴 이제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원 이제 제목은 볼린저 밴드죠. 네, 이제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이제 직접 쓴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제가 이제 쭉 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독을 갖다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의 이제 정확한 개념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인벨롭에서 그 어떤 그 변동 범위를 좀 더 정확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10%, 20%가 아니라 이제 통계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수학은 아니고, 이건 이제 어디까지 이제 통계의 개념입니다. 즉,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제 그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에 이제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 이 볼린저, 존 볼린저는, 21선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중요시 이 얘기를 갖다 많이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준 편차의 2배를 갖다가 곱한 게 이제 거의 전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존 볼린저가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는 이제 이동평균선, 평균 이동선의 표준 편차의 2배를 곱한 값을 갖다가 상한선으로 하고, 이 2배를 갖다가 마이너스한 값을 갖다가 하한선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발표를 갖다가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체계화를 시켰는데, 사실 이제 많이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100% 모든 것을 갖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이제 표준 편차를 갖다가 이제 썼느냐 하면은, 통계학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평균하고 이제 표준 편차, 이제 분산 뭐 이런 이제 개념입니다만은, 어떤 이제 그 모집단, 그러니까 이제 샘플을 갖다가 이제 많이 놔뒀을 때 평균에 이제 가까운, 그러니까는 평균이라는 이제 값이 나오죠. 그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를 하게 되는데, 요 가운데 오는 것이 이제 95.4%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따와서 이제 그 이걸 갖다가 주가 움직임에다가 이제 그 적용을 갖다가 이제 시킨 거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주가 차트를 갖다 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갖다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상한선 이제 그 플러스 2를 갖다가 여기 이제 종가에서 플러스 곱하기 2가 된 거죠.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플러스 시킨 거고, 요게 이제 하한선으로 해서 마이너스 2를 갖다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요 이제 어떤 이 캔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여기서 삐적삐적 이제 그 위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다 이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이제 삐쳐나간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갖다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3을 해주면은 대부분 여기가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곱하기 3을 해서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이제 차트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때 이제 그 볼린저 밴드의 이제 원래 이제 의미 자체는 그 상한선, 하한선을 갖다가 이제 해서 어떤 이 올라가는 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변곡점을 갖다가 이제 집어내는데 어떤 그 큰 이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사후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뭐 그림 그리는 것밖에는 안 되지만,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의미를 갖다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어떤 평균이 가다가 어떤 샘플 값이 이제 한두 개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평균 값 자체가 커지게 되고 표준 편차 값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 평균선 자체도 이제 내려가는 거고, 여기 따라서 이제 표준 편차가 커지니까 분산이 커지니까 요런 어떤 그 그림 자체를 갖다 그리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미리 아는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유용하냐?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A하고 B하고 C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표본입니다. 표본이면은 요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3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그 계열로서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는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샘플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이제 멀어지느냐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이제 분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값에서 평균 값을 빼서 자성을 갖다 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뭐 개념은 이제 금방 이제 안 들어오시더라도 요걸 갖다가 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시고 통계학책도 한번 뒤져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이제 그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을 갖다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틀만 알게 되면은 세세한 부분은 다 인터넷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그 각 분야마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이걸 갖다 전부 다 저희들은 다 이제 도서관에서 찾아서 이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이라는 아주 그 좋은 그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제 개념 자체는 이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요 분산을 갖다가 이제 루트를 갖다 씌운 거죠. 이제 그 루트를 갖다 씌워서 제곱근을 갖다 이제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작아지겠죠. 뭐 어쨌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개념을 갖다가 아시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의미를 갖다가 이제 아는 게 이제 더 중요합니다. 그 볼린저 밴드의 의미 그리고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 투자를 갖다 하든지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 투자를 갖다 하든지 뭐 기타 이제 그 투자를 갖다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방향이죠. 주가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방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제 많은 어떤 그 지표들, 그리고 이제 지표를 갖다가 만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제일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하고 이제 인벨럽,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벨럽,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이제 돼 오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개선이 되고 해서 이제 이 볼린저가 이제 요런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뭐 만들어 놨다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그 횡보를 한다고 할까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될 때는 대부분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퍼져 나갈 때, 요 때는 이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별로 크게 이제 유용성이 이제 없는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이제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볼린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책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21선하고 인수, 그러니까 승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승수를 갖다가 2를 갖다가 이제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삐죽삐죽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이제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걸 갖다가 승수를 2로 하지 않고 3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98%가 다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부분은 설명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물론 이런 어떤 이 볼린저 밴드 값 자체가 3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삐져 나오는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포함이 되는 것이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유용하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찾아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게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인수를 갖다가 3으로 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거의 98%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볼린저 밴드의 이제 한계라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제 것을 갖다가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하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산 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다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갖다 보고, 파동을 갖다, LDO 파동을 갖다가 보고 하는 것은 80% 정도밖에는 이제 거기에 의존을 갖다 안 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해서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본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한 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런 어떤 크게 벗어나는 것이 왜 생기느냐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결과를 갖다가 아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카페에 2주일마다 한 번씩 주가 전망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9월 중순에 9월 말에는 이제 폭락을 갈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만은,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전망을 갖다가 해서 9월 첫째 주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둘째 주에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그려졌습니다만은, 9월 둘째 주죠. 9월 말이죠, 이게. 10월 이제 초반까지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0월 초, 또 이제 10월 초반, 10월 후반을 갖다 할 때는 다 이제 횡보를 한다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를 갖다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떤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가 하는 걸 갖다가 보시게 되면은, 많은 이제 참고가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여러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면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이 관념들, 떠도는 이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 하나씩 제가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하는 것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흔히들 이제 얘기를 갖다 할 때, 주식 투자가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이제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대응의 영역이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 그러니까 예측의 영역이 아닐까? 대응의 영역은 맞습니다. 대응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예측이 없이 예측을 갖다 전혀 하지 않고 대응만 가능한가?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5만 년, 혹은 이제 서기로 따지면은 한 2000년, 또 이제, 역사 이래로는 한 5000년의 이제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류는 그동안에 앞으로
미래의 일을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기예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예측이죠. 포캐스팅. 같은 이제 자연현상, 뭐 지진이 언제 날 것이다, 뭐 구름이 언제 낄 것이다, 내일은 맑을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사주라든지 관상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그 개개인의 사람의 이제 운명을 알기 위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그 노력들을 하고 이제 그 결과물들 갖다 많이 이제 그 남겨왔죠. 또 이제 그 모든 그 학문,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학문들도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관점을 갖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따지고 한 또 이제 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갖다 보면은 이 과거의 경험을 통한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로 또 이제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갖다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자연과학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이제 생각을 갖다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그 대표적인 이제 명물인 그 이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멋있는 그 빨간색 건물로 이렇게 이걸 갖다 보기 위해서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몇십만 명이 이제 몇백만 명이 이제 방문을 갖다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906년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도시 전체가 다 이제 파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989년도에도 이제 그 큰 지진이 한번 있어서 그 다리가 이제 그 끊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일도 있었죠. 1906년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진이 일어났는데 요 금문교가 1933년에 기획이 돼 가지고 1937년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요 얘기를 이렇게 금방 이제 딱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을 갖다 시킬 수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1933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짚어놓고 보면은 1929년 대공황에서 이제 몇 년, 한 3, 4년, 4, 5년 됐을 때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어떤 미국 정부에서 어떤 공공투자의 이제 일환으로 이제 건설이 되었었죠.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이제 하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그쪽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 다리가 건설이 될 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이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환태평양 양대에 있는 그 지진이 다시 크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일본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 진도 8, 9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이러한 점들이 이제 다 고려가 돼서 되어서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1989년도에 그 큰 지진이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도시 전체가 큰 이제 그 뭐랄까요, 파괴 없이,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이제 그 온전할 수가 있었죠. 이 금문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의 이제 다른 모든 건축물들도 이러한 점을 갖다가 예상해서 이제 그 건설을 갖다가 지을 때 하게 되죠. 물론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라 그 일본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저도 뭐 일본에서 그 살았습니다만은 지진이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대비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냥 깔려서 이제 죽는, 이제 그 가끔 가다가 뭐 이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튼튼하게 이제 짓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내진 설계라고 해서 이제 점차 이제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일본이나 이제 환태평양 지역은 훨씬 더 하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갖다 더 드리게 되면은 이제 요게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BMW 이제 i8이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굉장히 멋있죠. 외관도 멋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행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어떤 그 가능성을 갖다가 나쁜 가능성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차를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죠. 물론 그 보기 좋다는 건 이제 디자인적인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이 안에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그 되는데 이런 어떤 그걸 갖다가 만들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 이제 고려를 갖다가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하는 어떤 그 것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학문이라든지 어떤 그 발전의 이제 역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 투자에서는 어떠냐? 주식 투자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요렇게 이렇게 이제 폭락을 갖다가 하는 상황을 갖다가 미리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대비를 갖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결과가 이제 성과가 이제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그 주식 투자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뭐 그냥 뭐 정신없이 이제 많은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상승과 하락, 이제 항상 파동을 아까 이 파동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승할 때 있고 이 하락할 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세분을 갖다 해보면은 상승을 할 때가 있고 급하게 급등을 할 때가 있고 횡보,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또 횡보를 할 때가 있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하락을 할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이제 폭락을 하는 경우로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 5가지의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알고 또 이걸 갖다가 여기에 대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나 정신없이 이렇게 이제 어렵다, 뭐 안 된다, 무슨 뭐 외국인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선물을 갖다가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주식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미리 팔아둔다든지 하는 이제 대응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의 이 앞에 제일 처음 화두가 뭐냐 하면은 주식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하는데 예측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대응이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제 최경환 장관이 이렇게 새로 이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최경환 장관 전에 이제 했던 경제기획원 이제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느냐 하면은,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2013년도 6월 달에 이제 폭락을 갖다 할 때 어떤 얘기를 갖다 했었느냐 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갖다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한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폭락을 갖다가 맞추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이제 이 서바이벌을 갖다가 이제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거지만은 이런 건 이제 제대로 이제 확실하게 공부만 이제 해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제 대응을 갖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상황을 갖다 제대로 예측하고 대응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성공한 거죠.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카페에 그 전망도 하지만은 일주 단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실적을 갖다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카페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쭉 다산 선생의 옵션으로 이제 부자되기라는 그 타이틀을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남들에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항상 다르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IBM이라는 회사 모든 직원들의 이 책상에 다 놔져 있는 어떤 회사의 모토이자 슬로건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죠, 항상.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의 모토이자 슬로건입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하면서 지금 이제 불경기가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대학을 갖다 졸업한 이제 제 자식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취직이 안 되고 사회가 어렵고 이렇게 참 괴롭죠. 그렇지만은 이제 긴 역사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지금 30대, 20대, 40대 여러분들만큼 행복한 시대를 갖다가 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갖다 할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가 찾지 않으면은 어떤 지식을 갖다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시대가 이제 워낙 좋아져 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서 모든 지식을 갖다 다 흡수할 수 있는, 이 공부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행복한 시대를 갖다 살고 있다고 이제 자부심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저도 이해는 다 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비관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의 어떤 제가 초두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노동과 저축의 시대에서 지식과 투자로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불경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2%가 이제 되면서 이제 사상 이제 최저금리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분간,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리가 다시 이렇게 이제 2%에서 3%, 4% 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 가계부채가 이제 0.25%만 올라도 이제 죽겠다고 이제 비명이 나오니까 절대로 이제 올리지 못할 걸로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이 금융시장, 금융투자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기회의 어떤 땅이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제 국가적으로나 이 큰 이제 하나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만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 투자 아니면은 이제 파생상품 투자를 갖다 하면서 워낙들 이제 그 잃고 뭐 사회적, 개인적으로 해서 파산을 갖다 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해서는 안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뭐 투기 아니면은 이제 도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러냐 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맞는 것과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어떤 판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갖추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니다. 나는 한번 이제 해보겠다 하고 공부를 갖다 하는 건 여러분한테 이제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안 썼습니다만은 그 80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초에 그 유행을 했던 인기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이제 그 미국계 일본인 친구가 이제 쓴 책인데 그런 어떤 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책을 갖다가 쓰든지 간에 그 저자가 책을 갖다가 쓰는 사람이 그 키포인트는 이제 항상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던 이제 70년대 그 시절에 이제 읽었던 그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이렇게 이제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하는 얘기 한 줄로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제 존중해라 이제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만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몇 권을 갖다 쓰면서 한 얘기는 몇 줄로 이렇게 이제 딱 그 요약을 갖다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샐러리맨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는 샐러리맨을 갖다가 해서 남의 일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첫째는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자꾸 이제 그 남한테 이제 의존하는 이제 버릇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갖다 빨리 버려야지만은 이제 그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잘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고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이제 투기나 도박과 같이 인식되고 있는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방향성 투자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아주 짧은 차트로 해서 단기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소위 그 마바라라고 칭하는 이제 자칭 전문가들이 수익도 제대로 이렇게 내지를 갖다 못하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전부 다 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증권회사에 이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수익을 갖다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오로지 이 고객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해서 수수료만 이제 많이 이제 그 내면은 이제 그걸로서 이제 끝이다 하는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갖다 가지고 자꾸 이제 접근을 갖다 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자꾸 이제 손실이 되고 이런 이제 투기나 혹은 이제 도박과 같은 이제 식으로 이제 그 흘러왔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깨고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시장에서 성공을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자기가 안 되면은 자기 혼자 해서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선생님을 갖다가 찾아서 그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그 달마대사와 해가 얘기도 이제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배운다는 게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인터넷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게임 하듯이 뭐 이렇게 뭐 내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을 갖다 가지고 다만 이제 그 배우겠다는 그 전에 이 어떤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갖다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갖다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그동안에 이제 당신 그 실적이 있느냐, 실적을 갖다 하다못해 그 적어 놓은 거라도 있느냐, 그걸 한번 보여주라. 내지는 뭐 이제 저처럼 이제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어떤 이제 올린 게 실적이 있느냐. 첫째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선생으로 모시든지 뭐 전문가로 모시든지 뭐 같이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이 손절매를 갖다 너무 강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절매를 갖다 한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제 거래를 갖다 한다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 지난 이제 폭락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폭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갖다 가지고 상방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떨어졌다. 손절매를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팔아라. 팔고 난 다음에 뭐 다시 사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팔고 다시 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이게 그 변곡이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집어낸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볼린저 밴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50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245가 됐다.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자체는 이미 다 이제 손해를 갖다 본 겁니다. 다시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돈이 이제 딱 맞춰서 샀다 그러면은 다시 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제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래를 갖다가 많이 이제 시키는 그리고 거래를 갖다 많이 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잘못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저기 저한테도 이제 뭐 전화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만은 그 대여계좌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찰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꼭 이제 그 하루에 그 다 이렇게 뭐 이 거래를 갖다 해야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정신이 없어집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세태를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갖다가 하시고 어떤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때 세상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갖다가 받지 않고 이제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태어나서 사는 것부터 해서 그 어렸을 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다 부모가 도우고 사회가 도우고 이 친구들이 도우고 선생님들이 다 저희들 갖다 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도움이 진짜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의 이제 모든 것을 갖다 다 던져서 도움을 갖다가 청하고 이런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가져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걸 갖다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엉터리들 하거나 이렇게 자꾸 이제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경험을 쌓는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경험을 갖다 쌓을 때 너무 많은 이제 손실을 갖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하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갖다 갖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한 15년 가까이 이제 옵션 합성으로만 해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이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다산 시걸의 이제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경영학, 특히 마케팅에서 이제 슬로건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주식 시장에 이제 어떠한 상황, 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보면은 5가지 안에 다 들어가죠. 상승, 급등, 횡보, 하락, 폭락.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월 10% 이상 수익을 내는 이제 비법을,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렇다고 했는데 보완할 게 이제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또 하나 이제 슬로건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 노 텍스, 평생 매월 10%. 이게 이제 딱 감이 딱 잡히죠. 이 파생상품 투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투자하시는 분이 이게 종합과세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갖다 했습니다만은 일단 요거는 이제 세무서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랄까요, 이제 세금 관계는 이제 잡히질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하고도 이제 물론 이제 다 상관이 없습니다.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건방지다면 이제 건방지게 이제 다산 선생이라는 이 필명 내지는 이제 닉네임을 갖다가 쓰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다산은 제가 첫 시간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762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75세까지 이제 살다가 이제 가신 양반이죠. 이 다산 정약용은 아주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은 이분은 이제 양반 이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하고 정조죠. 정조의 사랑도 많이 받고 물론 이제 40세가 돼서 이제 유배를 갔다 가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배를 갔다 갔기 때문에 사실 이 정약용의 어떤 작품들이 남아 있어서 어떤 실학의 대가라는 어떤 타이틀로 우리 역사에 이제 남은 어떤 사람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저하고 이제 똑같은 어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애민 사상입니다. 애민 사상이죠. 제가 조금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국민을 사랑하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랑하는 방법은 좀 관리들이 좀 잘해라, 제대로 해라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파생상품 시장, 주식 시장에서 이제 재산을 잃고 이제 괴로워하는 사람들 갖다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으로 제가 이제 다산의 어떤 이 이름을 같이 이제 쓰게 됐던 겁니다. 아마 200년 전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마 다산 정약용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저 같은 경험을 갖다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개발을 했더라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이제 SS증권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나 이렇게 파생상품 투자에서 이제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조금 이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갖다 하면은 유튜브가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산 선생을 갖다 검색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제가 했던 어떤 강의들이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고 네이버 카페 다산 27을 갖다 치게 되면은 좀 더 풍부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자료들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하고 이게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항상 명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 가다듬고 공부를 갖다 해서 길을 갖다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이든 간에
남은 인생을 좀 더 이제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시기를 갖다가 다산은 이제 빌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다산 선생의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이제 강의를 마무리 갖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성공 투자하시고 남은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